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저는 현재 상해에 있는 애플 전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는 지난 며칠간 애플이 발표했던 모든 신제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나왔고 실제로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대망의 애플 맥북 네오는 어떤 모습이고 첫인상은 어떠할지 지금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시죠. 같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대망의 아이폰 17e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아이폰 17e부터 시작됐죠. 애플이 이번 이벤트가 뭔가 좀 심상치 않다,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가성비에 진심이 됐다라고 알린 첫 번째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댓글로 가장 많은 실물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해 주셨던 건 아이폰 17이 핑크 계열 제품이었는데요. 실제로 어떤 색감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아이폰 17이 외관부터 소개하자면 전작과 생김새는 거의 비슷하죠. 싱글 카메라에 6.1인치 노치 달린 디스플레이고요. 무게만 3g 증가하고 가로 세로 두께는 전작과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서 그립감은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만 색상 하나가 추가된 게 아주 바이럴이 많이 됐죠. 핑크 색상인데 실제로 보죠? 그러면은 핫핑크 막 이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굉장히 연한 컬러예요. 밝은 빛에서 보면 흰색으로 보기도 하고요. 화이트 아이폰 17e와 비교를 해보면 약간 더 붉고 노란기가 맴도는 옅은 핑크 계열에 가깝습니다. 프레임 색상도 화이트와 비교하면 약간 다른 것도 포인트예요. 참고로 다른 색상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이트, 새하얀 그 화이트와 진하고 무광으로 마감 처리된 블랙 색상은 전작과 똑같습니다. 제가 촬영은 못했는데 전작 놓고 비교해보면 반사 광까지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희소식, 맥세이프가 됩니다. 이렇게 정품 지각 케이스를 뒤에 붙이면 애니메이션 로고가 뜨고요. 무선 충전의 경우 15W까지 지원합니다. 카메라의 경우 전작과 마찬가지로 48메가픽셀 싱글 카메라인데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인물 사진 모드가 17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칩이 아이폰 17에 들어간 것과 거의 동일한 A19 칩이 들어가는데 칩 덕분에 가능한 기능인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이번 아이폰 17e에는 A19 칩인데 GPU 코어가 하나 빠진 A19 칩에 8GB 램이 달려있습니다. 아마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 폰에도 작동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때 필요한 램의 최소 용량이 8기가인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의 경우 여전히 60Hz의 거대한 베젤이 달려있어서 솔직히 좀 볼만이긴 한데요. 세라믹 실드 2 마감에 저반석 코팅도 적용돼서 애플이 진짜 참 장사를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 가격의 경우 충격적이게도 전작과 동일한 99만원대, 심지어 시장 용량이 256GB가 되면서 현 시국 애플답지 않게 타사 대비 엄청난 가성비를 보여주는 모델이 됐습니다. 볼 때마다 싱글 카메라인 것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과거에서 우리가 생각하던 예쁜 아이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제품의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전작에서 욕먹는 부분까지 일부 해결을 하면서 생각보다 잘 팔릴 것 같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넘어가서 이제는 바로 맥북을 봅시다. 이제 대망의 맥북 네오 차례인데 일단 가격이 미쳤습니다. 사실상 맥북에서 볼 수 없던 두 자릿수 가격대의 제품이 나왔거든요. 심지어 이거 교육 할인목이죠. 85만원이 나옵니다. 아이폰 17e보다 더 싼 거예요. 실제 제품을 만져보면 생각보다 마감도 괜찮아서 혹할 부분이 많아요. 일단 외관부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맥북의 가로 세로 비율을 약간 눌러놓은 듯한 알루미늄 재질이고요. 전반적으로 빌드 퀄리티, 금속 마감 자체는 애플답게 흠잡을 데가 없으셨습니다. 제품을 열고 닫을 때 안정감, 들었을 때의 단단함, 부드러운 곡면 마감까지 모두 애플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반영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디스플레이 크기가 딱 13인치인 걸 감안했을 때 제품의 가로 세로 크기는 약간 큰 편이고요. 무게랑 두께 역시 맥북 에어랑 대비하면 약간은 무겁거나 혹은 두꺼운 수준입니다. 넘어가서 포트의 경우 우측에는 포트가 전혀 없고요. 좌측에 두 개의 USB-C 타입 포트가 달려있는데 그중 상단에 하나만 USB 3.0이고 나머지 하나는 USB 2.0이 달린 굉장히 기가 막힌 구성이 달려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3.5파 이어폰 잭이 달려있고 다시 아래에는 듀얼 사이드 파이어링 스피커라고 해서 스피커가 달리는데 기존 맥북과 달리 굉장히 얇게 들어가 있죠. 실제로 소리를 들어가 보면은 주변 소음이 너무 심해갖고 제대로 듣지 못하긴 했는데요. 사운드 퀄리티 자체는 꽤 괜찮았지만 소리의 크기 자체가 기존의 맥북에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낮다고 느껴졌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 생각하면 좀 아쉽긴 한데 사운드 자체는 나쁜 수준은 아닌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판을 열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키보드 색상인데요. 이번 맥북 네오는 실버, 블러쉬, 시트러스, 인디고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색상에 맞춰서 키보드의 색감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돼 있었고요. 보시면 색상 차이가 확실하죠. 아래쪽의 고무 패드 역시 전부 색상이 맞춰진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히 마감의 영역에서도 실속형, 저가형이라 해도 애플은 애플이다 싶을 정도로 집요하게 처리를 하기는 했더라고요. 넘어가서 키보드 이야기 좀 해보면은
키감의 경우 생각보다 좀 가벼운, 어찌 보면 장난감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키보드 키감이었습니다. 깊이가 기존 대비 더 얕거나 하진 않거든요. 근데 쫀득하게 올라오는 느낌보다는 통통 튀는 키감에 가까워서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제품을 한번 만져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옵션이 바로 여기 보이는 지문인식 버튼 터치 아이디가 옵션이라는 겁니다. 이 터치 아이디는 512GB 용량을 구매할 때만 선택 가능 옵션인데요. 야, 이게 어디까지 옵션들이 가능하지? 아이디어 회의로 된 것 같죠? 그리고 이 맥북 네오 키보드에는 놀랍게도 백라이트가 없습니다. 어두울 때 타자치기가 좀 곤란해 보일 듯 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지점이었고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게 트랙패드가 물리식 트랙패드입니다. 실제로 눌려요. 현재 애플의 맥북에는 포스터치라 해서 실제로 누르면 들어가는 물리식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 햅틱 모터만을 이용해서 트랙패드에 힘을 줄 때마다 진동이 가해지며 진짜로 클릭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기술적으로 되게 아주 신기한 방식의 그런 트랙패드가 적용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오랜만에 진짜 물리적으로 클릭이 되는 트랙패드가 장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릭의 감 역시 다른 맥북보다는 더 가볍게 누르는 듯 했고요. 다만 트랙패드의 감도와 정밀도는 다른 맥북과 동일한 수준으로 맥북의 사용자 경험을 해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지점은 트랙패드가 물리식이면은 여기 이물질이 끼거나 해서 고장이 더 잦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학생들을 주로 쓰기까지 한다면은 고장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넘어가서 색상 이야기해보자면 색상은 생각보다 정말 잘 뽑혔습니다. 가장 눈에 확 띄는 시트러스의 경우 샛노란 색상이라기보다는 연두색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다음은 블러쉬인데 앞서 설명한 아이폰 17e와 비슷하게 아주 흐릿한 핑크빛 질감의 색상이고요. 현장에서는 이 색상에 호감을 표시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다음은 제 1픽인 인디고. 맥북 네오 색상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어두운 계열의 색상으로 검푸른 빛과 금속 재질이 잘 어울리는 듯 했습니다. 실버는 우리가 모두가 아는 그 실버 바로 그 색상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색상에 검은색이 없는 건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쉬운 말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디스플레이 파트 쪽은 애플 제품 치고는 좀 아쉬웠습니다. 해상도야 적당히 고해상도이긴 한데 sRGB만 지원할 뿐 P3 색대로 지원하지 않고 심지어 트루톤이 없어서 어둡거나 빛 환경이 변화할 때 어색감을 느끼실 분들도 많을 법합니다. 이제 칩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 제품을 실제로 열어서 이맥이 관하여 옵션을 열죠? 그러면은 정말로 아이폰에다 달려있던 A18 프로 칩에 8GB가 떡하니 뜹니다. 실제 성능은 더 자세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무난하게 앱들이 잘 들어갔거든요. 사실 이런 아이무비 앱에서 영상을 못 뽑는 게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냥 빠르게 잘 뽑히고요. 전 시장에 놓여있던 맥북에 지금 보시면 꽤나 많은 앱들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부족 같은 현상도 체감되진 않더라고요. A18 프로 칩 자체가 CPU 성능으로만 보면은 M1보다 높은 걸로 알려졌는데 확실히 그런 티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신기한 게 발열도 많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성능 테스트는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맥북용으로 이 칩을 쓴다는 게 영 나쁜 선택은 아닌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오 제품에 대한 첫 인상만 놓고 말씀드리자면 단점을 알고 산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기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보드, 트랙패드, 포트, 디스플레이 각각의 부분에서 조금씩은 아쉬운 부분이 보이는 제품이긴 한데요. 그것들이 좀 치명적이지 않고요. 외관의 마감이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데다 성능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맥북 에어가 있는데 다음번 노트북으로 맥북 네오를 산다? 이거는 좀 말리고 싶은데 한 번쯤 내가 맥을 경험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하고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기기입니다. 특히 교육 할인을 하면은 할인폭이 생각보다 되게 커지는데 이거는 사실상 이 제품이 대놓고 학생들을 타깃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게 가장 많이 느껴지는 지점이거든요. 입문자에게는 가장 적합한 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맥북을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은 10대 분들이 있다면 이 제품부터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애플이 거의 며칠에 걸쳐서 쏟아내듯 발표한 신제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애플이 올해 들어서 전략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옛날에는 애플이 하나하나의 프리미엄 라인업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뭔가 대중화에 특히 초점을 두고 제품들을 많이 내놓은 느낌인데 왜 애플이 그런 결정을 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조만간 그 이유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물어볼 수 있는 사람과 인터뷰를 하거나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직접 대답을 듣기 전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네. 제품 가격 얘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환호성이 터진 건 오랜만이에요.